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조금 연말정산 때 유리한 맞아요.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네이버 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나와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. 퇴직연금도 사실 마찬가지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? 퇴직연금, 퇴직연금도 있죠. 연금저축도 또 뭐가 있을까? 퇴직연금 그게 다 그런데 대부분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금융상품들은 특징이 있어. 수수료가 높아. 수수료가 높다는 게 뭐야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들이 운용을 하고 어디 투자를 하든지 뭐 예치를 하든지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, 은행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? 수수료를 떼갈 때는 그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아.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금융기관들이 로비를 하는 것 같아. 로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사람들의 돈을 많이 내게끔 요리에서 수수료가 좀 높은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정산 받으려다가 뭐 수수료 내고 사실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원금도 손실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연말정산 하자고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거 나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. 그런데 그렇죠. 퇴직연금만큼은 원금을 100% 보장하면서 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사실 좀 퇴직연금 반대하긴 했었는데 이게 중도 해지하면은 좀 다시 토해내는 효과가 있어서 맞아요. 그게 이제 단점인데 퇴직연금이라는 거 사실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찾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기 전에 임의로 찾게 되면 너무 이제 나한테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세금도 더 내고 이러는데 퇴직연금도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이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이 있고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정기예금형이 있잖아요. 여기서 나눠지나 보네. 나눠지죠.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은행 가서 저 퇴직연금 가입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슬쩍 주식형 이렇게 막 가입해주고 막 이럴 거란 거예요. 왜냐면 거기에 수수료가 높으니까. 근데 저는 아닙니다. 전 정기예금형이라고 해주세요. 그러면 거기서 이걸 하면 이거 수익도 안 나고 뭐 수익률 낮아요. 근데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. 원금 보장 돼가지고 수수료도 낮고 이걸 딱 가입을 하면 1년에 7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죠. 1년에 700만 원까지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100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.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하나 수익률이 딱 무조건 가입하면 그렇죠. 100만 원 그렇죠. 15% 수익을 일단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당장 돈 필요할 일이 있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묵혀두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정기예금, 뭐 어정쩡한 저축성보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저 사기당했잖아요. 보험 사기당했잖아요. 보험 사기당하는 사람처럼 내일 보험에 돈 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세금 혜택은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었어요.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전에 꼭 은행에 가셔가지고 미리 준비해야겠네요. 나 그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하러 왔어요. 이렇게 하면 그 700만 원까지 한도를 일시납도 가능한가 보네요. 일시납도 가능해요. 맞아요. 연간 700만 원인데 매달 70만 원씩 10달을 내도 되고 12월 말에 몰아서 700만 원. 뭐 고액 연봉자분들은 거의 뭐 필수템이라고 그렇죠. 맞아요. 경쌤 이거 가입했어요? 고액 연봉자죠. 저액 연봉자인가? 저도 10년 뒤에 가입할 거예요. 10년 뒤 그러면 50 아니에요?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그런 질문 많이 해요. 제 와이프도 그러는데 나 신용카드를 급여만큼 썼는데 왜 이렇게 세금 안 돌려받냐 이런 근데 이게 제일 많은 오해인 것 같은데 그죠.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한도가 있어서 암만 많이 써도 급여보다 더 많이 써도 뭐 한도만큼만 이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오히려 뭐 김 회장님이 얘기했던 퇴직연금이 더 파워풀할 수 있어요. 근데 왜냐면 직장인들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 제외하고 본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 공제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근데 이제 바보같이 연말에 임박해가지고 연말정산에 좀 유리하게 한다고
막 12월 달에 카드 엄청 쓰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진짜 바보거든. 그거는 좀 네.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. 그냥 엄청 쓰시는 거 아니에요? 공제랑 상관없이. 그리고 뭐 근데 신용카드 공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근데 팁은 있을 수는 있는 게 이게 구조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좀 이게 일정하신 분들은 어차피 한도가 얼마 되는지 알거든요. 그러면 일정 부분은 신용카드 쓰고 일정 부분은 현금 영수증하고 그다음 뭐 나머지는 카드 안 쓰고 어디 가서 뭐 10% 현금 결제하면 10% 깎아준다 이런 그렇죠. 그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어차피 한도 다 찼으면은 그렇게 하고 구조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이제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이미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으면 그럼 쓰지 말라는 얘기냐? 쓰라는 얘기냐? 쓰지 말라면 그럼 그냥 현금 쓰라는 얘기냐? 약간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야 되잖아. 그건 뭐 메일 주소 남기면 드리면 되죠.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뭐 카드 쓰시는 게 맞아 한마디로 제공이 또 다르고 하니까 어려워 또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뭐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한 줄로 얘기를 하면은 그 너무 소득공제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좀 정보가 전달이 좀 돼야 되는 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뭐 자기 신용카드로 차 뽑았다고 그러니까 올해 돈 이빨 썼다고 이제 다 공제 가능하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새 차는 공제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게 그런 뭐 차량 구입, 뭐 렌탈 이런 비용들은 빠지니까 안 되죠. 그런 아파트 것들도 관리비도 안 되지. 네.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해서 그래도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 4월, 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도 높여줘가지고 올해는 또 좀 많이 되실 거예요. 뭐 있어요? 편지 쓰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뭔가 좀 네. 소비 진작하려고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일부 줬나 근데 보네요. 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. 저 그거 몰랐어요. 4월부터. 그러니까 뭐 대략 지금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쓰라는 거구나. 근데 맞아요. 이게 홍보가 정말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4월, 7월에 돈 제일 적게 썼잖아요. 쓸 수도 없었고. 쓸 수도 없었고. 그러니까 이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너무 복잡한데 그냥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안 해준 듯이 그냥 왕창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쓰라는 건지 이거 너무 말라는 건지. 맞아요. 이게 뭐 얼마 된다고 이게 막 월급 안 오고 이게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못 외우지. 알기 아니, 뭐 어렵죠. 근로자들 다 유리지갑이잖아요. 뭐 노출 다 되고 하는데